133쪽에 등기촉탁 보실 건데요. 등기촉탁.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두 개의 장부에 등록이 됩니다. 하나는 지적공부, 또 하나는 등기부. 두 개의 장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될 겁니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지적소관청이 되겠죠. 그리고 등기부는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등기가 될 테고 갑구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기가 될 겁니다.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등기소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장부는 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일치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줍니까?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의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요 지적공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를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는 정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까 불부합 통지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직은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네? 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여기까지죠. 소지지면 기억나십니까? 소지지면, 소지종구면 이렇게 외웠죠.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이 바뀌었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일치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바뀌었다면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일치시켜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꾼다고 했습니까?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의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바꿔달라고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똑같은 국가기관이니까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겠죠?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뀐다면 이거는 둘로 나눠야 돼요. 경계와 좌표가 바뀌어서 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면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변경 등기 촉탁할 겁니다. 그런데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는데 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필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101번지 토지는 아니요. 이 100번지 토지는 면적이 20제곱미터가 늘어났어요. 경계가 바뀌어서. 그러면 변경등기 촉탁해야 되겠습니까? 100번지 토지. 경계가 바뀌는 바람에 면적에 영향을 미쳤죠. 20제곱미터 늘어났으니까 등기부에도 100번지 등기부에도 면적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등기 촉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동시에 이쪽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20제곱미터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20제곱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그러면 면적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이때는 변경등기 촉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와 좌표가 달라질 때 면적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의 면적도 고쳐야 되겠죠. 변경등기 촉탁할 겁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이런 경우처럼. 그때는 변경등기 촉탁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네. 이때 변경등기 촉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달라졌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달라졌다면 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는 니네도 바꿔달라고 통지합니다. 이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하지 못하고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통지해 주는데 이를 뭐라고요?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죠. 그런데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통지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토지 표시가 일치하게 됐으니까 이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불부합 통지예요. 아까 보신 거.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33쪽에 등기 촉탁 나와 있는데 거기서 5째 줄을 보시면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요 밑줄 치시입니다. 변경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간주합니다.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가 수수료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따라서 수수료를 면제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 이런 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바뀌는 경우입니다. 지적법, 아니 공간정보법 지식이 쌓여가면 이거 당연히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적정리의 통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적정리의 통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를 지적정리의 통지라고 불러요. 다시요.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겠죠. 바뀌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소유자가 모른다면 알려줘야 돼요. 이를 지적정리의 통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2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통지받는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다면 통지하고 싶어도 통지 못하겠죠. 그때는 일간신문, 주간신문으로 출제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 치사하게. 네, 치사하죠. 네, 일간신문. 그 다음에 시군구의 공보. 이 나쁜 놈들이 시도의 공보로 출제를 해요. 틀린 지문으로. 시군구의 공보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의 공보가 아니라 시군구의 공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미수로 출제합니다. 또는인데. 거기 또는이라고 있죠. 얼마나 출제할 게 없으면 이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또는. 네. 또는이라고 돼 있죠. 네, 미수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밑줄 치셔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지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기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네, 한숨만 나옵니까? 네.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요. 20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1번부터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1번부터 일단 8번까지를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소유자 신청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신청했다면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소유자는 이미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신청을 통하지 않고 정리가 됐다면 소유자는 모를 겁니다.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소유자가 모를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는 모르겠죠. 따라서 그때는 통지해야 돼요.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는 전부 다 소유자 신청이 없는 경우예요. 그 옆에다가 쓰시죠. 소유자 신청 쓰시고 X표. 그러면